증시가 조금 어지럽습니다. 중국 헝다 사태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한 가운데 다음 주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장 또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홍콩 증시가 아시아 시장에서 헝다의 디폴트 위기감에 1% 이상 하락했으며 헝다 주가도 11% 이상 떨어졌습니다. 헝다는 지난 23일 만기인 달러채 이자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헝다가 달러 이자를 내지 못하면서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디폴트가 선언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HLB는 증시가 좋다고 올라가지 않았고 또 증시가 나쁘다고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 HLB는 순전히 HLB만의 재료로만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일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9월 18일 국립생물의학연구윤리위원회는 나노코박스 백신의 3상 중간 임상시험 결과를 두 번째로 승인했고 백신의 전체 문서는 긴급 허가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되는 의약품 및 의약성분의 유통 등록 인증서 발급을 위해 자문위원회로 이관된다고 합니다. 나노코박스 백신은 임상 3상 중기 임상시험 보고 결과를 토대로 단기 안정성 요건을 충족했고 1차 접종 후 7일 이내에 지원자 11,430명, 2차 접종 후 7일 이내에 5,785명을 대상으로 효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토요일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윈트란 박사는 대조군의 사례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없으면 나노코박스 백신의 보호효과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기사 말미에서는 백신은 베트남이 질병의 발병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곧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습니다. 핀포인트라는 한 국내 언론에서도 현지 기사를 인용하여 나노코박스 보호 효능이 밝혀져야 한다는 기사의 뉴스가 나왔고 내용의 요지는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의 중요한 요소는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능력이라는 건데 많은 주주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나노코박스는 제조합 단백질 백신으로 글로벌 임상 이상에서는 90%가 넘는 항체 생성을 보였으며 알파, 델타 등 각종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능도 확인되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생성은 보호 효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말하는 보호 효능은 실제 필드에서 백신이 투여된 집단과 투여되지 않은 집단 간의 코로나 감염 비율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노코박스는 현재 13,000명을 두 개 그룹으로 나눠 8,667명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4,333명은 미접종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두 개 대조군의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면 조사를 하여 이러한 부분은 업데이트하여 바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노젠의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가 스푸트니크와 자이코브디 등의 백신 평가를 진행한 바 있는 인도 THSTI 연구소에서 품질 테스트를 받게 되는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나노코박스 백신의 면역원성을 평가하게 되고 샘플을 받은 후 30일 동안 면역원성을 평가하고 결과를 나노젠에 제공하게 됩니다. 판성주 인도 주재 베트남 대사는 THSTI 연구소와의 협력은 나노코박스 연구와 개발에 매우 중요하다며 나노코박스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이어 인도와의 협력은 나노코박스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도 3상이 완료되면 WHO를 통해 사용 승인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예방 효과를 보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는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 두 종류 모두 약 95%의 예방 효과를 보였으며 스푸트니크 백신이 91.8%로 뒤를 잇는 감염 예방 효과가 있었고 또 노바백스의 백신이 89.3%로 높은 예방 효과 성적표를 받은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의 백신이 각각 62%와 66%의 효능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나노코박스는 예방 효과가 최대 96.5%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어 개인적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33,000원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로는 전환된 HLB의 전환사채 물량 87만 3천 주에 해당하는 최종 리픽싱 가격은 33,750원이었고 또한 진양군 회장이 장내 매수를 한 가격일 뿐더러 이 자리가 이탈된다면
물량을 모은 세력 또한 큰 손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과거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도 차트상 58,000원대 단단한 매물대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63,300원이라는 자리는 무증전 126,600원이고 과거에 HLB에 물리셨던 기존 주주분들 대부분 본전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나 위기를 기회 삼아 지난번 급락에 크게 물을 태우신 주주분들이라면 큰 수익 중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약 1년 반 동안 지루한 횡보 구간을 버텨서인지 그동안의 희망 고문에 지쳐서인지 과거에 힘들었던 시기를 생각해보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심적으로도 너무 편안합니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재료는 상승 재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HLB 반기 보고서가 나왔을 때 적자 지속이라고 기사화가 되었으며 NDA와 관련해서도 반기 보고서에 대해서 크게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없었고 증선이와 관련해서도 크게 변동사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많은 주주분들이 실망을 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그때 당시에도 주가가 오르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주가가 오를 땐 광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즉 어떤 이유에서든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올라갈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현재 나노코박스라는 재료였습니다. 주말에 올라온 뉴스로 보호효능과 관련된 자료가 충분치 않다라는 기사로 마음이 불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의 데이터를 보았을 때 보호효능 또한 우수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데이터도 가까운 시일 내에 업데이트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HLB도 공지사항을 통해 증선인은 수위를 낮춰 검찰 통보를 결정했다고 일단락지었으며 금융당국 조사 중에도 위암 NDA를 위해 FDA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중국 항서제약을 방문해서 임상 데이터 공유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서류 보완 진행도 가시적인 진척을 이뤘다고 했고 NDA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더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나노코박스가 효능이 없어서 시장에서 사장되지 않는 이상 재료는 살아있고 지연이 될지언정 그 효과를 인정받아 긴급 승인, 나아가 WHO 승인을 받아 시장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짜 상승 재료는 그 시기를 예단할 수 없는 우리가 모르는 재료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던 많은 이유 중 하나는 HLB에 대한 저의 투자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이기도 합니다. 투자하시는 주주분들마다 각자의 생각이 있으실 테지만 현재 중요한 건 감당할 수준에서 어떤 재료에 의해서 주가를 예측하기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주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영상의 일부를 공유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종가는 37,350원으로 지난번 방 공매도 운동 K스탑 날의 종가 37,150원을 넘어서는 의미 있는 주가로 보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오늘은 윗꼬리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은데 최근까지는 윗꼬리를 많이 남기며 매집봉 형태의 일봉등을 보여줬고 기존에는 물량을 빠르게 잡아먹으며 주가를 띄우고 물량을 아래로 던지면서 당일 고가 매수자의 손절 물량을 잡아먹은 모양이었는데 금일 60분 봉을 보면 아시겠지만 종가를 고가로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반기 보고서가 나왔고 적자 지속이라고 기사화가 되었으며 NDA와 관련해서도 반기 보고서에 대해서 크게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없었고 증선이와 관련해서도 크게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LB 생명과학의 시외는 0.45% 상승하였고 HLB도 약 보합으로 시간의 단일가를 마쳤습니다. 주가가 오르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주가가 오를 땐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즉 어떤 이유에서든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올라갈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어떤 특정 개인이 주가를 올리려 했다면 텅텅 빈 호가창 아래에 매수 물량을 쌓아놓지 물량을 위로 크게 긁어서 사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기 보고서도 시간의 단일가 중 나온 것으로 이 또한 이미 지나간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현재 차트의 모양은 최근 일봉들이 매물대 위에서 잘 형성되어 있고 저점을 높이면서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재료를 맞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크게 좋은 소식도 없지만 크게 나쁜 소식도 없는 장이었고 다만 주가가 올라서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도 휴일인 만큼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